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 당장은 합병증이 오진 않았더라도 저녁에 종아리 쥐나는 증상이 있다면 향후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증상이 심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당뇨 발저림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기간을 증상별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정도 나는 발저림이 있으니까 이 정도 치료기간이 걸리겠구나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오늘은 당뇨 발저림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기간을 증상별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정도 나는 발저림이 있으니까 이 정도 치료기간이 걸리겠구나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증상이 심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초기일 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오세요. 그래야 치료기간도 짧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러는지? 우선 자다가 종아리에 쥐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의 전조 증상입니다. 쥐가 난다 라고 하시면 나 향후에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말초신경염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는 치료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간 문제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회복해주는 한약을 처방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종아리에 쥐가 날 때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쥐가 날 때 오시면 그만큼 빠른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 오지 않는, 그냥 쥐가 나서 불편하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말초신경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꼭 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발저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밤에 생겨요. 밤에 생기는 게 말초신경염증 증상 중에 대표적인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발저림은 처음에는 밤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오시면 한두 달 정도? 비교적 빠르죠, 그래도. 왜냐면 저리는 거 외에는 증상이 아직 없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밤에만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막 시작됐고 경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버티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낮에도 증상이 생깁니다. 저는 발저림이 낮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밤에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시간이 지나서 낮에도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오시면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발저림 증상이 있다면 그래도 맨발 걷기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루에 한두 시간,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발저림 증상이 잡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발저림 때문에 문의가 온 거예요. 발저림이 있으면 맨발 걷기 좋으시고 오셔서 한약 치료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달 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맨발 걷기를 하다가 한 달 뒤에 한의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오실 때가 돼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발저림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저림 증상이 있는 정도라면, 아까 얘기했던 쥐나고 아니면 저녁에 발저림이 있고 낮에 발저림이 있는 정도라면 그래도 맨발 걷기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열나고 불편한 증상, 통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오시면 치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는 거고요.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증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양상들이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열나고 이런 거는 다 각기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지금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이제 감각이 저하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살 아닌 것 같고 양말 신은 것 같고 스펀지 된 것 같고 벌레 기어하는 것 같고 감각이 이상하고, 이런 경우는 감각 저하형이라고 하는데, 감각이 저하된 상태로 오시면 치료 기간을 정말 길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는 6개월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게 감각 저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쥐나고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은 통증형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증형 양상보다 감각 저하형 양상이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통증형, 아까 이야기했던 증상들이 있고 감각 저하형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한약적으로 표현하면 간주근, 근육을 영양하는 거는 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음어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화끈거리고 열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비병, 아픈 거, 양어,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그래도 치료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감각 저하형까지 가는데, 한약적으로는 위기불행 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 각기 다른 문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증상이 추가될수록 치료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봤었던 문제들 하나하나 치료를 하다 보니 치료율은 그래도 좋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하셨던 분들의 통계를 봤을 때 88.2%가 당뇨 발저림이 줄거나 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뇨 발저림은 모든 증상을 다 포함해서 뭐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열나고 시리고 또 감각이 없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포함해서 88.2% 환자분들이 줄거나 완화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이 거의 완치됐다, 거의 뭐 100% 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말초신경망증은 치료율이 좋다, 치료율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앞에서 간 이야기가 나왔죠. 근육을 주관하는 건 간인데 간 기능을 회복해주는 많은 좋은 약재들이 있어요. 그 약재들을 충분하게 넣기 때문에 간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모세혈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말초까지. 근데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조갑주름 현미경이라고 해서 손톱 밑에 있는 주름을 통해서 자신의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좋은 혈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말초신경증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세혈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모세혈관이 개선이 되면 처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모세혈관이 길어지고 선명해지고 관이 뚜렷해지고 하면 그때는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실제 바뀐다, 내 모세혈관이 실제 바뀌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계속 생활관리하고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간 기능 치료랑 모세혈관 개선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 치료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려요. 왜냐면 간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 그리고 모세혈관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같거든요.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잠을 잘 자야 휴식을 취해야 간이 좋아지고, 잠을 자는 동안 또 혈액이 청소되고 공급이 되거든요, 전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발 걷기가 여러 가지 장부 기능들을 개선해주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주고,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실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잠도 잘 자고 혈액순환도 잘 자고,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는 한번 혼자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면과 맨발 걷기 꼭 실천해보시고, 얼마 전에 당뇨스쿨에 출연하셔서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께서 133 법칙 말씀하셨죠. 하루에 3번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해서 133, 하루에 3번 3시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할 때 1시간이 좀 어렵다고 하면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33 법칙 기억하셔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11시, 12시 전에 자서 7, 8시간 자는 것 꼭 실천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증상 때문에 괴롭다, 그리고 혹은 지금 아직 아까 얘기했던 초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단 1개월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죠. 왜냐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1개월만이라도 치료를 해보면 증상이 완화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쥐가 없어졌어요, 뭐 저림이 줄었어요, 낮에 저렸던 게 사라졌어요, 찌릿한 횟수가 줄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1개월만 치료해보셔도. 반드시 말초신경망증은 방치하면 괴사로 가기 때문에, 괴사로 가면 안 되겠죠. 절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저희도 고생하고 환자분도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괴사인 상태에서 오시기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진하고 저리고 이럴 때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열나고 이럴 때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감각 저하인 상태에서라도 꼭 치료를 서둘러서 해보시고, 나는 만약에 아직도 고민이다 라고 하면 1개월만이라도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관리 비법 두 가지였죠. 수면과 맨발 걷기 일상에서 실천하시고요. 그걸로 부족하신 분들은 한약적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 당장은 합병증이 오진 않았더라도 저녁에 종아리 쥐나는 증상이 있다면 향후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늘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말초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당뇨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당뇨인에 비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짠 음식에는 라면이 있고요. 소시지, 햄, 어묵, 참치캔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가공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을 먹고 나면 입이 짜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짠 음식은 안 된다고 하니 천연소금이나 천연소금을 넣어서 만든 고추장, 된장, 간장 등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 양념은 요리할 때 적당히 간을 해서 먹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천연소금은 정제소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적은 편이고요. 미네랄 함량이 높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도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가공식품이나 정제소금은 피하되 천연소금이나 전통 양념은 요리할 때 적절히 간을 맞출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주세요. 또 우리는 몰랐지만 의외로 짠 음식들도 있는데요. 바로 치즈, 케찹, 땅콩버터 등이 있습니다. 식재료 장을 볼 때 나트륨 함량도 꼭 체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평소에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이라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을 활용해보면 좋은데요. 칼륨은 나트륨과 상호작용하여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을 배출시켜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에는 양배추,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이 이미 생겼음에도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알코올은 말초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알코올은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고요. 실제 저에게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으로 한약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가끔 술을 마실 때마다 밤새 발저림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약적으로 발저림은 근육에 나타나는 병인데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간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간에 무리가 되고 간에 열이 쌓이면 근육에 이상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미 발저림이 있는 상태인데 술을 마시면 발저림 증상은 더욱 심해지겠죠? 실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흔히 생기는 증상이 말초신경증이기도 한데요.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회사 회식이라서 혹은 축하 자리라서 등등의 이유로 술을 피할 수 없다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술을 고를 때 증류주보다는 발효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증류주는 발효주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높아 신경 손상을 더 많이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발효주에는 와인, 맥주, 청주, 막걸리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신다면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마시면 말초신경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음료입니다. 당뇨인이라면 물이나 블랙커피 외의 음료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당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단음료만 마시면 발저림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한 분이 있었는데요. 단음료는 액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씹어서 먹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흡수가 빠르죠. 그래서 제 환자분의 경우에 발저림 증상도 마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발저림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스포츠 음료나 비타민 음료 등에도 당류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물이나 블랙커피 외의 음료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드신다면 반드시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류는 5% 미만인 식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